우연, 아니 비극은 새벽의 고요를 깨며 시작됐습니다. 때는 2010년 9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시작된 화재. 시커먼 연기와 치솟는 불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간신히 불길을 잡아낸 소방관들은 남은 불씨를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숨져 있었는데요. 숨진 이는 이 집에 살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다행히 건넌방에서 아이와 자던 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요거주자 있나 그 상황을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막 말을 못하는 거에 막 떨리갖고 여자가 막 울면서 엄마 있다고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엄마는 이미 늦었던 거고. 부검 결과 엄마는 연기를 들이마셔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뒤로도 한동안 살아있었던 건데 왜 탈출하지 못한 걸까요?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먹었었고 주무시다가 연기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한 모금만 이렇게 들이켜도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과학수사의 결론은 변사자가 누워있던 이불에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났을 것이다. 그 당시 술을 마시면서 담배 피우려고 하길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었다. 실제로 숨진 엄마 곁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딸 몰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안방 문을 꼭 닫았고 그 때문에 불이 번지지 않은 걸까요? 사건 사고 소식 이혜미 기자가 모았습니다. 종종 단순해 보이는 사고 소식 너머에 숨어있는 복잡한 사연들. 아파트 11층에서 50대 남성이 4.미터 아래 바닥으로 함께 떨어져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중엔 지난 2011년 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그날 새벽 순찰을 하던 경비원은 화단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데요. 술 먹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깨웠죠. 여기서 자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추락해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자. 그 죽음 곁에도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진 남자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사체 발견 당일 차녀, 그러니까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암 수술, 뇌종양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결혼식 참석차 그 전일 그 집에 와 있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했고요. 뇌종양 판단하기 전에 이유 없이 현기증 있는 그런 것처럼 쓰러지고 해가지고 수술 관계로 이제 한동안 담배를 못 피다가 오랜만에 그 담배 펴가지고 현기증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추정. 투신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랍니다. 아마도 딸 몰래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는데요. 담배라는 우연을 공유한 두 사건. 더 기막힌 우연은 죽은 남녀가 20년 전 이혼한 부부란 점입니다. 우연은 더 있었습니다. 부부의 죽음을 지켜본 이가 첫째 딸 강애리인 겁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 집에서 자랐다는 그녀. 우연인지 이혼 부부는 첫째 딸과 재회한 뒤에 사망했습니다. 5개월 사이 부모를 잃은 딸. 그런데 그녀를 두고 수상한 소문이 시작됐습니다. 딸내미가 불을 냈다 하더니 제 아버지도 죽여. 지 사는 아파트에 오라 해가지고 그냥 밀쳐가지고 죽였다는데 그 보험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딸이 엄마를 죽였다는 흉흉한 소문. 민원실에 와갖고 화재 보고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딸이니까 저희도 이제 바로 해줬죠. 그러니까 어디다 할 거니까 보험회사에 쓴다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숨진 아빠 앞으로도 보험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인데요. 우연인지 수익자가 동거녀로 돼 있던 이 보험은 아빠가 추락사하기 보름 전 딸 강혜리 씨로 수익자가 변경됐습니다. 아빠의 추락사에도 의문을 품은 이가 있는데요. 남자의 직업은 인터넷 신문 기자. 동생이 전화가 왔고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안 준다는 거죠. 펄펄펄 뛰더라고. 딸이 제보한 것이 사실일까요? 보험사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고액건들을 면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분이 거부한 거지. 뭐 민원 넣고 뭐 이제 뭐 이거 청구 왜 안 주냐 뭐 그런 쪽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사하고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만나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기에 앞서 만남을 요청했지만 딸이 피했다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경찰도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수배 중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강예리 씨. 1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데요. 촘촘한 경찰의 수배망을 뚫고 그녀가 숨어버린 곳은 대체 어디인 걸까요? 먼저 딸의 집부터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빠가 추락사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집주인이 바뀐 상태. 한참 뭐 법원이라 뭐 카드 회사인지 어디선지 뭐 했더니 계속 사람이 와서 그냥. 그녀 앞으로 온갖 고지서와 독촉장에 계속해서 배달됐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 역시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맨날 전화해요. 막 스피탈이고 뭐고 맨날 전화 오고 쌌고 지금 4층에서 한 번 전화 온 것 같은데? 돈 갚으라고요? 네. 경찰의 추측대로 에리 씨는 부모의 목숨값으로 빚을 갚으려 한 걸까요? 추적을 시작한 지 2주째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강예리 씨의 남편인데요. 그라면 아내의 속사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모님하고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나요? 지금 연락해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장인 장모님이랑 사이는 많이 좋으셨나요? 그냥 나쁘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보세요. 잠깐만. 통화 한번 해볼래? 누군데요? 당사자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말을 겁니다. 예전에는 경찰이건 방청자건 공권력이건 다 되게 믿었거든요. 네. 이제는 못 믿어요. 편한 대로 편집하니까요. 편한 대로 이용하고. 저한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천천히 모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만남을 허락한 강예리 씨. 그녀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 수배자치고 너무 대담한데요. 씨 아세요? 예. 30대 중반의 그녀는 도망자 신세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소방사 결과가 담배불로 추정됨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런 줄 알았고 또 아빠 조사 결과도 일산경찰서에서 사고사로 추정됨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줄 알았고요. 평범치 않은 가정사 때문인지 경찰이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엄마 아빠가 정말 이혼뿐만이 아니라 되게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우울증에다가 의부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답니다. 에리 씨 나이 겨우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인데요. 몇 번은 재혼했을 때는 잘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되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나 봐요. 폭행을 당한 적도. 정말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자신도 부모가 되자 엄마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용기 내어 엄마를 찾아갔다는데요. 뭐 없었어요. 그런 적도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집주인도 제가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상복구해놔야 해야 된다는데 화재보험 같은 거 혹시 가입 안 하려나요? 엄마 앞으로 된 화재보험이 없다는데요. 게다가 아빠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자신으로 변경된 이유도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수 있답니다. 폐암인 줄 알게 된 다음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꿔준 이유가 그날 내쫓은 날이었어요. 짐 싸가지고 내쫓으면서 가져가 이런 식이었어요. 먹고 떨어져. 떼어낼 생각이었던 거죠. 1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아빠가 암에 걸리자 등을 돌린 동거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아빠가 걱정돼 에리 씨가 동거녀를 만났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에리 씨로 바꿔주면서 아버지를 부탁한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관을 바꿨는데 경찰관 출신이래요.
층에서 저한테 소를 내밀었어요. 보험금 포기각서. 본사도 찾아갔어요. 크레임도 넣어보고 보험금을 타든 안 타든 이 사람들 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돈을 주기 싫은 보험회사에서 한마디로 소설을 썼답니다. 그 길로 보험회사로 향한 에리 씨. 본사에서 왜 거짓말을 해요? 일단 취재는 거부할 테니까요. 제가 조사 불응한 적 있어요? 여기 몇십 번 찾아왔는데? 경찰에다가 악의적으로 여기 의도대로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부모님 죽인 사람 만들면서 보험회사는 왜 그녀를 의심하는 걸까요? 공문 얘기 저번에는 가지고 사고인데 거기서 5억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사고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과제 측에서도 의혹을 갖고 있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과제 측에서도 좀 의혹을 가지신 게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 없이 그냥 바로. 화재 보험은 없다더니 화재 보험금은 받았답니다. 화재보험 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요? 화재보험 없었어요, 엄마는. 그거 말고 상해보험 쬐까만한 거는 알겠어요. 엄마 거 정리하던 도중에. 운전자 보험이었나? 그녀의 말만 믿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 쪽은 화재보험이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이었어요? 예. 화재보험인데 이제 화재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1억을 주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냥 감액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까고 7천만 원에 그냥 서로 이자가 됐다. 실제로 1억인데 뭐 한 7천만 원이고 지급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말과 달리 그녀는 엄마의 죽음으로 화재 보험금을 챙겼고 아빠의 죽음으로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연으로 포장됐던 그날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부검을 하지 않은 아빠의 죽음과는 달리 엄마의 죽음은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화재 당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문짝에 이렇게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주 경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문을 열지 못해서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가격을 한 거예요. 그날 엄마가 자고 있던 안방의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때문에 불이 다른 방으로 번지지 않았고 오직 안방만을 새까맣게 태웠다는데요. 문을 누가 잠궜냐 하는 거는 들어가 있는 피해자가 자기 위해서 들어갈 때 잠궜느냐 아니면 자는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서 잠궜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불타버린 현장 속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창문으로 가기보다는 출구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쉽게 문 열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반대 방향에 누워 있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흔적도 안 보이거든요. 상식 밖의 방향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화재가 나면 무의식적으로도 공기가 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생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창문이나 문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리 씨의 말대로 이날 엄마가 술을 마셔서일까요? 수면제도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다량 복용하면. 근데 부검 결과로 과하게 먹었을 거예요. 엄마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된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숨진 엄마에게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은 딸 에리 씨가 처방받은 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토탈 개수가 엄마한테 나왔다는 거 절반이라고요. 그때 당시 25알 처방 받으셨을 때 그때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하고 별로 관련 없고. 부검 결과서나 수면제 처방 전이나 저희한테 뭐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 말뿐이니까 보여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때려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의 죽음을 자꾸만 곱씹고 싶지 않답니다. 그녀에게 부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참 기고해요. 두 분 다 사시고 운명들이 기고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비극영화 있죠? 비극영화 그런 거 한 편씩 낀 것 같기도 하고 안 됐어요.